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직후 중국이 평화중재 외교에 나서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을 따라잡고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발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中方在乌克兰危机上的立场是一贯明确的，中方同各方保持着沟通。 무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 전쟁에 발을 담근 미국을 대체해 지구촌 평화를 중재하는 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친 겁니다. 시 주석이 양회 폐막 연설 때 타이완 무력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거란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 중재자로서 이미지 변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坚持一个中国原则，积极促进两岸关系和平发展。 관영 매체들도 앞서 중국이 중동의 양숙인 사우디와 이란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고 강조하며 거들었습니다. 걸프 협력 회의에 이란까지 동참하는 정상회의가 올 연말 베이징에서 개최될 거란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타이완 침공 때 예상되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망을 뚫어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무기 수출을 줄이고 비축해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속에 타이완 통일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언젠간 중국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는 완연한 신냉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외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중동의 양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베이징에 불러들여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안방이나 다름없던 중동에서 중국이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中方支持中东各国进一步弘扬独立自主精神，加强团结协作，携手建设更加和平、稳定、繁荣的中东。 중국은 이어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 때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합의의 연장선입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이미 일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수 경우이긴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량은 196억 달러를 기록해 달러와 188억 달러를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등과의 석유 거래까지 달러 대신 결제를 시작하면 위안화가 당장 기축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상을 키워갈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3,100억 달러,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 포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체계로 깊숙하게 발을 담근 셈이 됐습니다. 공급망과 군사, 외교, 북한 핵 등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는 등 강력한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가스와 원자력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악대의 연주 속에 레드카펫을 밟고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决定深化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为两国关系未来发展作出新规划。 양국 정상은 오커스 동맹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국이 제안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Полагаем, что многие из положений выдвинутого Китаем мирного плана созвучны российским подходам и могут быть взяты за основу для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гда к нему будут готовы на Западе.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강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 간 에너지 협력 확대로 중국 방향으로 건설 중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공동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양측이 노력한 덕분에 공동의 이익이 배가되고 있다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매우 중요한 공동인식에 도달했다며 푸틴 대통령을 연내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중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에 세계적 기업들이 총집결했습니다. 특히 애플 CEO 팀 쿡은 베이징에서 활발한 공개 활동으로 중국 재개방의 상징이 되었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은 자명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일상회복 원년이자 시진핑 집권 3기 첫 해, 베이징에서 대면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100명 넘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从目前的发展态势来看，实现这一目标是有把握的。 특히 미국 애플 CEO 팀 쿡의 강연은 경제 정상회의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방청 인원이 가득 차 강당 밖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입니다. 퇴장할 땐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는 등 중국에선 보기 드문 취재 현장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행사 시작 하루 전 팀 쿡이 베이징 시내 애플 매장에 나타난 것도 화제였습니다. 전 세계 매출의 20%, 100조 원 가까운 돈이 중화권에서 나오는 만큼 미중 갈등 국면에도 눈치 보기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 속에 발생한 정저우 애플 공장의 악몽을 털어내고 중국 재개방의 심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자명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3일 베이징 도착 이후 동선은 베일에 쌓였고 이번 포럼 첫날에도 비공개 일정에만 참석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건 미국의 규제 발표 직후 베이징 행위라 초미의 관심을 끌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회장님? 북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글로벌 CEO들이 총집결한 이번 포럼에 삼성을 뺀 다른 한국 기업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처지와 예전만 못한 한중 간 경제 교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베이징 다오이타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브라질과 아랍권까지 중국 위안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중동산 액화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아랍 정상들 앞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입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산유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이어 최근 사우디까지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브릭스 5국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은 중국과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中国和巴西今年初签署了在巴西建立人民币清算安排的合作备忘录。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된 러시아에선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1대1로 선상에 놓인 151개 개발도상국엔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구제금융의 큰손이었던 미국과 IMF를 중국이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마침 찾아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 속도를 높이며 달러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一些大国的银行已经倒闭了，下面还会发生什么事情？大家都很担心。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조치에 달러가 마른 틈새를 위안화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나란히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도 줄줄이 시진핑 주석의 안방으로 찾아오는 속내 과연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방중 계획을 미리 알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 Chine doit aujourd'hui nous aider à faire pression sur la Russie, évidemment, pour qu'elle n'utilise jamais ni le chimique ni le nucléaire, ce que la Chine a déjà fait. 겉으론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 굳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뭘까? 6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를 방문하는 일정 등의 힌트가 있습니다. 李强总理和赵乐际委员长将分别会见马克龙总统。马克龙总统还将赴广东省广州市参观访问。 EU 전체 통상 체결권을 행사하는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이 예정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인권 문제로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포괄적 투자보호협정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경제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it is neither viable nor in Europe's interest to decouple from China. 지난해 중국과 EU 사이 무역 규모는 8,473억 달러, 수입과 수출 비중이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유럽에서 중국의 값싼 공산품 수입은 필수가 됐고 사치품과 여행시장 등에서 중국은 최대 고객입니다. 동유럽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1대1로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차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 유럽의 엔진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이 시진핑 안방 외교에 손님을 마다하지 않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외교장관 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경제를 중국이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데 나토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상무기 제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토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y provision of lethal aid to Russia from China will be a big mistake, with profound consequences. So far, we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any provision of lethal aid.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정상회담도 공격했습니다.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배치 징후는 아직 안 보인다면서도 러시아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중러 간 밀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탄약 대량 생산국인 한국의 간접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방한 때 직접 무기 지원을 촉구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가 늘어나며 이른바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일부 국가들이 호응하며 달러가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아랍 정상들 앞에서 달러 패권을 선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석 달 만에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수입하며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페트로 달러 체제가 깨진 겁니다. 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여기에 중남미 최대 교역국 브라질의 위안화 결제 확대 합의는 달러의 위상을 한층 더 흔들었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 대신 중국에서 만든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Eu toda noite me pergunto por quê que todos os países estão obrigados a fazer seu comércio lastreado no dólar.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된 러시아에선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글라데시도 러시아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달러와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달러 지위가 더 위협받게 된 겁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달러의 역할과 연계된 금융 제재는 시간이 지나며 달러의 헤게모니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거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명한 자유경제 안에서 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달러에 비해 위안화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간첩 색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국가 권력의 안보 논리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냉전 시대의 징후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정복 차림의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이 수저우에 있는 미국 자문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방송 카메라까지 대동한 공개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의 산업 기밀을 캐내 외국에 팔아넘겼다는 혐의입니다. 相关专家对咨询公司开出的丰厚报酬所吸引，甚至使国家秘密和情报走上了违法犯罪的道路。 지난 3, 4월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미국 자문회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2014년 방첩법이 발효된 이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일본인은 모두 17명. 지난해 2월엔 중국 언론인이 일본 외교관과 식사 중에 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중국은 지난달 26일 간첩 활동의 범위를 대폭 넓힌 방첩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간첩 색출 경쟁에 먼저 불을 댕긴 건 미국 쪽입니다.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기술 탈취를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했고 간첩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뉴욕 시내 중국 비밀경찰 2명과 댓글부대 요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국산 SNS, 틱톡의 정보 유출 논란은 미 의회 청문회로도 이어졌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2018년 화웨이 창업주의 딸 구금 논란의 앙금이 남아있는 중국과 캐나다는 최근 간첩 혐의로 외교관을 맞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국가 권력의 냉전식 안보 논리에 기업의 경제 활동은 물론 개인이 일상에서 누릴 자유의 공간마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이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이탈리아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류재용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시진핑 3년임 체제를 굳힌 중국은 한동안 주춤하던 1대1로 프로젝트의 재가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실크로드의 발원지 격인 시안에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참여하도록 하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친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hile nowadays, with development of Belt and Road project, Chinese trade with those Belt and Road countries is growing much faster than our export to European and American market. 그런데 중대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G7 국가로 유럽에서 유일한 참여국인 이탈리아가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탈리아의 탈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中意应进一步挖掘共建“一带一路”合作潜力，加强各领域互利合作，让中意关系发展成果更多惠及两国和两国人民。 지난 2019년 미국의 반대에도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돌연 반중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것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주도권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등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재추동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대반격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 용병 수장이 러시아군을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내분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의 특사를 파견해서 본격적인 중재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중국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근방에서 전투를 벌이며 영토를 되찾는 동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투에서 러시아 최정예 부대로 불리는 72 자동 소총 여단을 퇴각시키고 여의도 면적의 2.7배쯤 되는 영토를 수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반격에서 승리한 데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Що важливо розуміти зараз? Окупанти вже внутрішньо готові до поразки. Вони вже програли цю війну в своїх думках. 최근 9달 동안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공방전을 벌여온 러시아군과 용병대 사이에 내분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수장이 비난의 화살을 러시아군으로 돌렸습니다. Фланги сыпятся, фронт проваливается, и попыт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оле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сгладить ситуацию.
러시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 손에 쥐어준 영국에 대해 적대 조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 사용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의 특사를 파견해 본격적인 우크라전 중재 행보에 나섭니다. 5月15日起，中国政府欧亚事务特别代表李辉大使将赴乌克兰、波兰、法国、德国和俄罗斯5国访问。 중국은 정전과 평화협상 개시, 사태 악화 방지 등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 편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이 평화협상의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와 대러 제재를 논의하고 또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EU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중러 경제가 밀착을 하면서 올해 두 나라 교역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수장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o we are adding more products to our transit ban. For example, advanced tech products or aircraft parts that are going to third countries via Russia will no longer end up in the Kremlin's hands.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 부품을 제공해온 3HC 반도체 등 7개 중국 기업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줄을 이으면서 중국과 러시아 경제는 올해 들어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액은 731억 4천만 달러, 약 96조 8,4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3%나 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양국 교역 규모를 2024년까지 2천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经贸、投资、能源、人文、地方等领域的合作持续推进。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китайский бизнес в вопросе замещ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 покинувших Россию запад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올해 두 나라 교역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에너지. 러시아의 대중 수출액 가운데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비율은 80%나 됐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제재로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대폭 줄이면서 러시아가 수출 활로를 중국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대신 루블화와 위안화로 하는 결제 비율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 제재 강도가 세질수록 방패막이 역할하는 중러 경제 밀착도 강해져 연결고리 약화가 서방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